멀리서 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나태주 시인의 시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매일 오전 11시 EBS FM 정경의 클래식.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많은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통해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신 마에스트로 지휘자 성기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정경의 클래식 애청하는 우리 시청자, 청취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정경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클래식 애청자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대됩니다. 뭔가 정말 뭐 하나 이 모순이 없는 정확한 교과서 같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작년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서 임기를 마치셨는데 요즘 더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2016년부터 네. 2020년까지 4년간의 임기를 잘 마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KBS 교향악단이라든지 네. 전주시향 또 밀레니엄 심포니 그리고 또 이화여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네.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예. 좀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학교에서는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오케스트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네, 그래서 때로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네.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이제 확진자가 올라가면 또 수업을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평소에 좀 생각하지 않았던 외국 교수님들이나 음악 매니저들을 초대해서 줌을 통해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네, 그런 것도 생각보다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화여대 분들은 우리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겠는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일반화되는 또 추세이기도 한데 네. 정말로 그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모셔서 얘기도 듣고 조언을 듣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좀 여성 지휘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만 해도 여자가 지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요즘은 오히려 여자 지휘자가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그 이화여대에서도 이제 대학원의 지휘 과정을 개설을 해서 3명의 신입생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그 정경의 클래식 애청하시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그 교수님의 그 멘트로 인해서 네. 정말 여성분들의 많은 사랑을 교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너무나도 화려한 이력을 지닌 지휘자 성기선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방금 언급하셨던 강남 심포니 상임 지휘자로 취임하셔서 2020년 5월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오케스트라 지휘는 물론 클래식 음악 해설로 관객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고전부터 후기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 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파토리 곡들을 깊이 있게 해석해냄으로써 오케스트라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과의 수교를 기념하여 2019년 헝가리의 세계대 국립교향악단, 2017년 터키 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하셨고요. 2017년과 2018년에 미국 애틀랜틱 뮤직 페스티벌의 상주 지휘자로 연주하는 등 활발한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서울예고 재학 중에 서울시 청소년 교향악단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휘하면서 데뷔 연주를 가졌고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후에 줄리어드 음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한국인 최초로 커티스 음대 지휘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뉴저지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서울시립 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부산시향 등 한국의 주요 교향악단을 지휘하셨고요. 교향악 축제 초청 지휘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음악대학 교수로 후학양석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소개했지만 왜 이렇게 뿌듯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모실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제가 흥분이 됩니다. 오늘 지휘자 성기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질문이나 방송 소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주 귀한 선물을 교수님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시인이세요. 시인 성찬경 교수님의 전시의 도록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출님 잠깐 클로즈업 부탁해요. 자, 이 도록을 교수님께서 음악 프로그램에 아버지의 이 도록을 가져온다.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와, 정말 교수님 저 잘하고 있죠? 그렇게 확인 안 하셔도 너무 모든 청취자가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네네.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국 나이로 17살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휘자로 데뷔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별한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던 서울시 소년소녀 교향악단이었어요. 명칭이. 네. 지금은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지휘 첫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상임 지휘자셨던 박은성 선생님께서 네. 그런 어린 학생들도 악기뿐만 아니라 지휘도 일찍 공부를 하고 연주를 하는 거를 장려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메인 극장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요즘에 롯데 콘서트홀까지 그렇습니다. 주요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대극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쓰고 싶어도 네. 죄송한 얘기지만 유학 갔다 와서도 이 극장에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17살에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천재였기 때문에 천재여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대극장은 아니고 소극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엔 대극장 같았죠. 그 무대가 꽉 차 있는 그런 모차르트의 이제 교향곡을 지휘했었는데요. 세상에 네. 예, 이 부분에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살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지휘로 데뷔한 분. 자. 근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무대에서 지휘를 하면서 제가 이것이 나의 천직이구나. 너무 아름다운 내가 이 음악을 지휘하는 거에 평생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지휘도 왠지 모르게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함정이라고 할까 그거는 그 다음부터 지휘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려움, 내가 부족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이 순간까지도 느껴지는 게 요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안 비밀, 뭐 함정, 뭐 그런. 네. 네. 아무리 말씀하셔도 오늘 교수님께서 보니까 네.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요? 첫 번째는 천재, 두 번째는 겸손. 자, 좋습니다. 교수님, 부모님께서 전문 음악인은 아니셨죠? 네, 근데 이제 누구보다도 사실 음악과 예술 전반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셨고요. 네. 아버지께서는 2013년에 타계하셨는데 네. 시인이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술 작업을 계속 병행해서 해오셨고 네. 또 음악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 그 중에서도 이제 교향곡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현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어머니께서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 물론이고 이제 음대에도 입학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인의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졸업은 안 하셨지만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진짜 제가 그 음악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음악인이 되는 거에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슈베르트를 좋아하셨다고.
네, 지금도 뭐 슈베르트를 연주하거나 네. 슈베르트에 관한 뭐 책을 썼다거나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그냥 좋아하십니다. 제 18번이 슈베르트 마왕인데. 네, 그 아마 들으셨고 오늘 가서 어떠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분께서 우리 교수님이 지휘자로 활동하시는 음악인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교수님 정클클 정경의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성기선에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한 두 가지 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의 그 인생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지휘는 저의 삶이고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정말 저의 그 어린 시절부터 저의 젊은 20, 30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의 재능과 모든 시간과 열정을 가장 많이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이 지휘이기 때문에 네. 제 삶 속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음악적인 면에서 볼 때 지휘는 뭔가를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조금 뜻밖이실 수 있는데 지휘는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듣는 것. 듣는 것. 네, 듣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요.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휘자가 보통 연미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조명을 받고 이렇게 뭔가 지휘봉을 이렇게 통해서 단원들과 또 청중들과 소통을 하고 박수를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만 보는데 그 전에 많은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악보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 자기 내면에 이 악보가 어떻게 연주돼야 할 것인지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 결국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악보를 통해서. 네. 그 버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듣는 거고, 리허설이란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정 교수님께서도 다 음악 활동하실 때 똑같이 리허설도 하고 네. 이제 연주를 하시지만 그 리허설 할 때 이제 실제 소리를 듣게 되죠. 예. 그때 들어야 됩니다. 아. 젊었을 때는 자꾸 거울 앞에서 자기 지휘 동작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많이 여기서 뭐 지휘를 이렇게 할까 많이 그 마음을 쓰는데 네. 사실은 점점 익숙해지면 그런 거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어떻게 자기 마음 속에서 들은 소리를 진짜 단원들이 연주하는지 잘 듣고 그것을 가려내서 정제된 소리로 만들어가는 게 리허설이고, 그것의 완결 버전이 연주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주 또 철학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지휘는 삶이자 인생이다.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휘란 본인에게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습하기 전에 일단 악보를 보면서 상상해야 되고, 그렇죠. 이미지네이션. 네. 두 번째는 연습하면서, 그리고 리허설하면서, 마지막 최종 연주 당일까지 결국은 그들 소리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지휘자가 별로 손도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게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리허설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 보이지 않지만 그 지휘자가 귀를 열어서 오케스트라에서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그것이 가고 있는지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수님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우리 청취자, 애청자, 시청자분들이 알 수 없는 클래식의 세계를 안내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인데, 여러분 음악회장 가셔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분이 손을 잘 이렇게 지휘를 안 하신다 하셔도 오늘 들으신 분들이 이제 저거 옆에 친구분이 혹시 그렇죠. 저거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직무유기 아니야라고 하시면 아니야. 저거는 연습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는 듣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그렇죠. 사실은 조금 움직이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휘하고 나면 막 어깨가 뻐근하고 그런데 네. 어떻게 하나라도 해보려고 더 막 용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질 때일수록 언제 지휘를 해야 되고 언제 오케스트라를 가만히 놔둬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단원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오케스트라 단원 입장에서도 뭔가
지휘자가 엄청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표현을 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색깔을 못 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다라고 지휘자가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도 정확히 맞고 네. 이것은 결국은 약간 에너지의 교류와도 같은 거예요. 에너지의 교류. 그렇죠. 왜냐하면 지휘자가 사실 그분들을 소리 내라고 강제로 하질 않지 않습니까? 네. 전혀 손도 터치하지 않고 다만 지휘봉과 말과 얼굴과 표정으로서 때로는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자기의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도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자기가 연주하기 싫으면 절대 좋은 소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가 동화되면서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의 교류. 네. 듣는 것. 아, 오늘 아주 저는 만족입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에너지를 교류하시는 교수님께서 네. 지휘자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사실 모든 이건 너무 또 뻔한 답이라고 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무대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네네, 소중했고.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이제 기억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무대는 제가 잊을 수는 없겠죠. 흔히들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 같이. 네, 아, 첫 무대. 약간 위험했는데. 아니 뭐 별로 그럴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게 몇 년 전이죠? 그게 몇 년 전이라는 것보다는 벌써? 네, 86년도예요. 네. 와, 네, 거의 그래서- 30년. 네, 그래서 네. 세상에,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저희가 너무 즐겁게 놀아서 교수님 음악을 들려달라고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예, 성기선 교수님께서 강남 심포니 상임 지휘자로 재직하실 때 마지막 공연 때 연주했던 곡 중에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중 피날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교수님, 좀 어떻게 사연이 있습니까, 이 곡에? 네, 이 곡은 사실 네. 저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뭐 2000년도에 제가 그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에서 네. 그 내셔널 심포니를 지휘해서 데뷔했을 때도 이 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우연의 일치지만 강남 심포니 이제 그 지휘자 취임 연주 네. 2016년에도 이거 마지막 곡으로 연주를 했었던 곡인데 네. 사실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는 연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에는 있지 않았었고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강남 심포니의 상임 지휘자로서는 마지막 연주가 된 작년 2020년 8월에 열린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를 했는데 네.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 연주하고 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하고 이제 음악적으로나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절친하고 저에게 많은 조언도 주셨던 선배이자 또 동료 음악인이셨던 고 임현철 바순 수석께서 네. 강남 심포니의 수석이셨는데 미국에 공부할 때부터 그 이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지휘 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교류가 있고 많은 연주를 함께 했던 친구분이셨는데 그 20년도 1월에 그 신년음악회를 마치고 어느 날 조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밤에 주무시고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아.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신년음악회에 저하고 같이 연주하신 곡이 바로 이 불새인데 네. 이게 조금 뭐 우연의 일치지만겠지만 그 뒤에 부분에 오늘 들을 곡인데 이제 피날레 전에 연주되는 곡이 바순의 아주 큰 솔로가 있는 자장가거든요. 예. 자장가 연주하시고 피날레 연주하시고 이제 같이 하고 이제 그러고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멘트를 했습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강남 심포니 지휘자로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할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저는 이제 그런 인연을 얘기하면서 이제 임현철 선배가 하늘나라에서 자장가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뭐 아시다시피 이런 발레 음악들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아름답고도 웅장한 엔딩인데 하늘나라에서 자장가로 편히 쉬시고 이렇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계시는 그런 의미로 이 곡을 저뿐 아니라 강남 심포니 단원들이 연주해드렸어요. 네, 그런 장면이었고 오늘 이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봤는데도
사실 어떤 연주의 감동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때 그 마음과 또 형과의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에피소드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예술가 이전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기선 교수님이 지휘하시는 강남 심포니의 스트라빈스키 불세 모음곡 중 자장가와 피날레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세 모음곡 중 자장가 피날레, 마이스트로 성기선이 지휘하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방양숙님, 음악을 들으니 새벽 숲속길을 혼자 걷는 기분이 드네요. 아직 잠들어 있는 숲. 2919님, 성기선 교수님의 지휘를 듣는 것이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언젠가 어느 지휘자가 6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해요. 비오는 가을에 듣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으로 평안의 안식처에 깊이 빠져듭니다. 감동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김형욱님,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선님, 성기선 지휘자님의 지휘를 보고 지휘자의 길을 걷고 싶어 공부 중입니다. 이슬아님, 지휘에 대한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손을 조금만 까딱까딱 움직여도 사실은 오케스트라와 에너지를 교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알아갈수록 재미있는 클래식 세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431님, 성기선 교수님 인자한 모습과 선한 웃음 참 좋아요. 이력만 보고 대단하고 카리스마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교수님이시라 역시 설명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네요. 지휘자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알 것 같고요. 교수님 어떻게 좀 힐링 좀 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떤 서로 제가 얘기 나누고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으신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예. 더욱 더 아주 좀 감동을 깊게 해줍니다. 네. 아, 지휘 교수님을 보면서 지휘를 공부하신 제자분 아니시죠? 아니 저 모르는 약간 네. 뭔가 이 기획이 된 게 아닌가 여쭤봤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그건 아니고요. 예, 저도 네. 이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선님. 네, 이선님. 네, 정말 어려운 지휘자의 길인데 열심히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그런 재능 있는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뭐 들어봐 주겠냐 이런 얘기들도 가끔 들어요. 네.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정말 좋다면 한번 그러면 내가 만나보겠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네. 네. 교수님께 겁을 주세요.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축복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너무 뿌듯한 게 네네. 이 성기선이라는 사람의 철학과 인간을 네. 사람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아이고 알리고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 교수님 덕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네. 저 이제 사회자 또 진행자 직권으로 아이고 네. 또 이제 심도 깊은 네.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드라마가 네. 굉장한 이슈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N사의 네. 오징어 모모 네, 네. 아주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거기에서 중요한 장면에 나오는 음악이 클래식, 더군다나 모차르트와 차이콥스키의 왈츠라는 거를 제가 딱 듣고 나서 그렇죠. 아주 놀랬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그 음악을 이제 작곡하신 음악 감독께서 굉장히 재능이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고요.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이제 클래식 음악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보면서도 요즘에 저희가 코비드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감염자도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이 콘텐츠가 솔직히는 그렇게 썩 유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은 좋거든요. 네,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예, 있습니다. 대본에 네. 전혀 없는 얘기지만 교수님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래식 네.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저 시대를 초월해서 네. 우리한테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 해주고 예. 여러 가지 정말 극 중에 그 기발한 전개라든지 여러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감탄을 하면서 봤지만 또 다소간의 그런 과도한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살짝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교수님 방금 이 스트라빈스키의 네. 불새 자장가 피날레를 들려주시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트라빈스키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연습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가셨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우정, 네. 사랑에 대한 부분,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아.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 클래식은 그런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비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추억과 기쁨과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는 축복인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다소 폭력적인 컨텐츠 안에서도 클래식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고맙지만 한편으로 우리 클래식 정신을 좀 더 투여한 컨텐츠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교수님과 나누고 싶거든요. 네, 아까도 우리도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정기영 교수님이 아닐까. 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사실 음악인들이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어떤 시간이나 모든 금전적인 노력 전부 다 여기에 그냥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야가 조금 좁아지는 그런 아쉬운 경향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대중들과 호흡하는 클래식 음악, 우리만 혼자 대단하고 우리끼리만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자꾸 해야 되는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매체들도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피치 못하게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인들의 노력이 지금 정말로 절실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저보다 교수님께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언어를 제가 듣고 싶었어요. 과찬의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네, 네, 오늘 교수님 계기로도. 네. 꼭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제 교수님의 곡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의 3악장을 부분 발췌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어떤 오케스트라와 하신 거죠? 네, 밀레니엄 심포니라고 이제 네. 민간 오케스트라인데 아주 활발하게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와 제가 이제 아주 여러 해 전부터 인연을 맺고 다양한 연주들을 지휘해 왔는데 특별히 이 시리즈는 작년이나 혹시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그 기획하시는 그 대표님께서 네. 그 러시아에 또 거주하시고 러시아의 훌륭한 음악들과 솔로이스트들을 많이 초청해서 연주를 이제 해 오셨는데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음악을 많이 듣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나마 아주 조금씩 이렇게 제한된 띄어앉기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만 조금씩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시절에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한국인의 정서와 가장 좀 가깝게 와닿고 제일 인기 있는 그런 곡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걸 계속해서 연주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솔로이스트들하고 계속해서 같은 곡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네. 그렇게 몇 차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피아노 협주곡 1, 2, 3번을 한 무대에서 한 적도 있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2, 3번을 한 적도 있는데 지휘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무대입니다. 예. 이 한 곡 한 곡이 반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곡이거든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이 세 곡을 그냥 하나의 연주에서 붙여서 연주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좋으실 수도 있지만 연주자들 입장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똑같은 곡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예. 사실 제 연주자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보면 볼수록 어떤 새로움이 묻어나는 그런 클래식 음악이랄까? 네. 아주 고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게 지루하기는커녕 연주를 거듭하면서 그 곡이 가진 새로운 묘미를 발굴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중에서도 어떤 기억에 남는 연주 중에 하나 뭐 많은 훌륭한 재능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일리아 라스코프스키가 예. 협연한 3번 조금 오늘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 제일 화려하고 웅장하게 끝나죠. 그 부분만 들어보시겠는데 만약 연주가 좋게 느껴지셨다면 유튜브에도 전곡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설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3악장의 부분 발췌, 성기선의 지휘,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코프스키 그리고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라비스모! 와. 그라치에. 교수님 네. 환상적입니다.
교수님 시간이 벌써 우리가 50분이 지나갔어요. 네, 아쉽네요. 2분밖에 없다라는 네, 우리 PD님의 저희 그러니까요.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교수님 네, 다 질문을 드러내고 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악인, 예술가, 마에스트로, 지휘자 성기선의 꿈은 뭡니까? 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는 좀 저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타적인 네.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악 하다 보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소리 듣고 자기 연습만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의 남겨진 그런 음악인으로서의 무대와 모든 그런 활동들이 젊은 세대와 다른 사람들한테 중심이 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들 이화 오케스트라, 이화 필하모니 예. 여성으로 자연스럽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네. 전 세계의 그 우수성을 좀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연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그 꿈과 희망을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교수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준비는 아니고 아니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네. 개인적으로 우리 성기선 교수님과 저의 만남은 네. 벌써 11년 전이네요, 교수님. 그럼요. KBS 교향악단 네. 그때 이제 지휘를 하셨고 제가 협연자로 와서 그때 노래 많이 했어요. 그럼요. 세빌리아의 발사, 오텔로, 오텔로, 한국하고 한국가곡 사나. 네. 조반니. 사실은 오늘도 꼭 듣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이후로 제가 정경 교수님의 그런 활동을 아주 응원하는 마음으로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 반가운 만남을 가졌는데 교수님의 꿈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즉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여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 귀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에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